문제의 근거인지 그냥 있는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역동적 원리가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목적성이 주어지고 그 교구를 가지고 노는 단계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이 수업의 목적이 삼각형의 네가의 크기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교사가 이 목적을 제시를 해주는 상황에 나오면은 그 포인트가 역동적 원리의 2단계가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예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문에 올라왔으니까 이 문장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만약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문 읽었으면은 이거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네, 저희 이제 그럼 딘지부터 들어가면 되죠. 총 5개년 동안 나왔는데 작년에 바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딘즈가 사실 수학학습 원리라고 적혀 있는데 딘지의 이론이 사실 수학학습 원리만 있는 건 아니죠. 저희 딘지 이론은 수학적 개념 형성 6단계가 있죠. 개념 형성 단계 6단계 다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개공 표기형이라고 했었죠. 자개공 표기형. 자개공 표기형. 자유놀이 단계, 게임 단계, 공통선 탐구 단계, 표현 단계, 기호화 단계, 형식화 단계. 자개공 표기형. 얘는 근데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단답식으로도 충분히 순서를 묻는 문제 혹은 각 단계의 명칭을 묻는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고, 뭐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서술형에서 단계별로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은 개폐연속체 개념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얘도 아직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딘지의 이론은 수학학습 원리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얘네를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학습 원리에는 4가지가 있죠. 역동적 원리, 구성의 원리,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역동적 원리부터 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딘지는 이제 구조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3단계의 단계를 통해서 학습을 제공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3단계가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때 어떤 예시를 들려드렸냐면은 대칭축을 참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예비노래 단계, 목표가 불분명하고 그 자체로 즐기는 단계이다 이면은 가령 이런 게 있는 거죠. 교사가 거울이랑 어떤 막 도형들을 주고 애들한테 가지고 놀아봐 라고 하면은 애들은 그 도형이랑 거울을 가지고 놀겠죠.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학습하는 건지에 대한 목표가 없고 그냥 가지고 노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교사가 이런 발문을 해요. 좌우가 거울로 비쳤을 때 좌우가 같은 건 뭐가 있니? 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좌우가 같은 걸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좀 더 방향이 정해지고 목적을 지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때?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려는 건지는 몰라. 그러면서 이제 교사가 이제 여기서 애들이 좌우가 같은 걸 찾았으면은 여기서 대칭축에 대해서 정의하고, 좌우가 같을 때 그 축을 대칭축이라 해 이런 걸 정의를 하고, 주변 사물에서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아이들은 이제는 대칭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주변 사물에 적용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단계가 뭐다? 실습놀이 단계다.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역동적 원리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유의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구성의 원리. 구성의 원리 중요하죠. 우리는 키워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분석적 사고를 훨씬 이전에 구성적 사고를 발달시키므로 수학적 상황은 분석보다는 구성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때 구성이라는 것은 구체물을 조작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주변 어떤 사물을 가지고 노는 걸 수도 있고 공학적 도구를 가지고 그려보는 걸 수도 있는데, 이때 구성이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체물을 조작하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성질을 이끌어내는 것까지도 구성으로 봅니다. 아니면은 이 성질은 이끌어내지 않더라도 구체물을 조작하는 것 자체도 구성이긴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성 다음에 분석의 과정으로 가는데, 분석의 과정으로는 어떤 게 있냐? 증명, 정당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분석의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구체물을 조작하고
그 다음 증명, 정당화의 과정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과정이 어떤 거랑 연결될 수 있냐면은 우리 추론 유형 중에서 귀납 추론 있죠. 귀납 추론. 귀납 추론이랑 연계될 포인트가 꽤 많습니다. 귀납 추론도 결국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관찰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성질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귀납 추론은 참임을 입증하지 못하니까 정당화까지 간다, 이렇게 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성의 원리를 적용한 수업을 주고 귀납 추론의 관점에서 분석해봐라, 이렇게 문제도 출제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사의 도형의 성질 나눈 수업 계획서의 일부이다 하고 아래 문제에 내려가 보니까 위의 수업 상황에 적용된 딘즈의 수학학습 원리 2가지를 쓰고 각각의 사항을 지문과 관련시켜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럼 딘즈의 수업학습 원리 2가지가 적용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린 당연히 지문에 올라가기 전에 수학학습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자, 수학학습 원리는 역동적 원리, 구성의 원리,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되겠죠. 자, 역동적의 원리는 3가지 놀이 단계를 먼저 구성을 시켜줘야 된다, 먼저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유놀이 단계, 예비놀이 단계, 실습놀이 단계, 이렇게 구성을 시켜줘야 된다 했으니까, 만약에 역동적 원리가 지문에서 적용된 거라면은 이 3가지 단계가 이 지문 속에 나와 있을 거고, 제일 처음에 자유놀이 단계가 나와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학생들이 어떤 방향성 없이 어떤 교수학적 도구를 가지고 노는 상황이 나와야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성의 원리는 뭐였어요? 우리가 먼저 구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석, 정당화의 과정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그리고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각각을 먼저 예상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상을 하고 올라가 보니까 학습 목표, 종이접기 활동을 통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직관적으로 이야기한다.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도입을 보니까 삼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주고 학생들이 교구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색종이를 자유롭게 조작해보게 한다. 자유롭게 조작해보게 한다. 어떤 교수 학습 도구에 대해서 어떤 목적 없이 가지고 놀게 하고 있죠. 그럼 얘는 우리가 여기서 예상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지문에 역동적 원리가 적용이 된 거라면은 이 포인트가 역동적 원리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문제의 근거인지 그냥 있는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역동적 원리가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목적성이 주어지고 그 교구를 가지고 노는 단계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이 수업의 목적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교사가 이 목적을 제시를 해주는 상황에 나오면은 그 포인트가 역동적 원리의 2단계가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예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문에 올라왔으니까 이 문장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만약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문 읽었으면은 이거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예비 놀이 단계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놀이 단계 나오려면은 목적이 지향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개일에 보니까 아래의 활동을 따라가면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몇 도일까요? 추측해보아요 라 같은 발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교사가 어떤 활동의 목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목적성을 주는 거니까 얘가 2단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마지막 3단계는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것을 통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알았으면은 그거를 다른 곳에 적용시키는 단계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쭉 지문을 읽어보니까 전개 2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삼각형에 대해서 합을 측정해 보게 한다,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한다, 이렇게 다른 문제에 적용을 시키고 있죠. 그럼 얘기가 뭐예요? 구조화된 놀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역동적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됐죠? 자, 그래서 역동적 원리에 대해서 먼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업상에 적용된 원리는 역동적 원리다 하고 색종이를 자유롭게 조작해보는 활동은 목표가 불분명하며 그 자체를 즐기는 예비놀이 단계이며 그 다음에 전개일의 활동에 따라 내각의 크기합을 추측해보는 활동은 목적을 지향하게 된 구조화된 놀이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전개 2에 형성된 개념을 고정하는 시스놀이 단계, 이렇게 세 단계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의 원리냐,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냐,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냐 했는데, 자, 제일 처음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조작하는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에 대한 성질을 구성을 했죠. 아, 그러면은 얘가 구성이지 않을까, 구성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구성의 원리가 적용되려면은 이 다음에 뭐까지 나와야 돼요? 분석의 활동까지 나와야겠죠. 그러고 나서 그 아래 보니까 삼각형의 성질을 정당화하게 한다. 분석의 활동이 나왔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바로 구성의 원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안에 보시면은 삼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조작하는 활동의 틀에서 이러한 성질을 구성을 하였고, 이를 동의각과 억각의 성질을 바탕으로 정당화하는 분석의 과정은 구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